8월 주식시장 전망. 구간이 명간이다. 에코프로 계속 간다. 아니다. 새로운 주도주가 나온다. 삼성전자, 현대차, 셀트리온. 지난주 미국 FOMC가 끝난 이후에도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는 상승 추세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를 좀 큰 그림으로 2021년 이후로 살펴보게 되면요, 역사적인 신고가까지는 가지 못한 상황이죠. 계속적인 상승에 따른 불안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런데 미국 시장이 불안감 속에서도 계속적인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만이 경기 측면에서 상당히 강하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연준에서 금리를 계속적으로 인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그만큼 경기가 좋다는 반증이기도 한 것이죠. 물론 현재 미국 시장은요, 성장주 위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러한 분위기는요, 어떻게 보면은 대세의 흐름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경기가 좋은 것에 대한 결과들이 실적으로 나오잖아요, 기업들이. 이러면서 이제 미국 시장은 다시 한번 호황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마련되고 있는 과정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미국 시장은 다우든 나스닥이든 직전 고점이죠. 다우는 22년 1월 5일 고점 36,900포인트대고요. 나스닥은 21년 11월 22일이죠. 16,200포인트대인데요. 이 정도 선까지는 어쨌든 상승세로 갈 가능성이다. 물론 중간에 조정은 나오겠죠. 이러한 측면으로 큰 아웃라인을 잡으면서 미국 시장을 보자. 이에 따라서 8월 미국 시장 역시 중간에 조정 과정은 나오겠지만 추세적으로는 상승이라는 측면으로 접근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미국에 있는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을 통한 여론조사 서베이를 해보면요, 시장 위험 요인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것이잖아요. 미국에서 불거져 나왔던 미국의 은행권들의 신용 경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심들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잖아요. 4월달만 해도 35%가 위험하다 이렇게 봤지만 지금은 18%까지 줄어들었으니까 은행 신용 경색에 대한 리스크는 상당히 감소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하지만 인플레 및 긴축에 대한 위험 요소는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7월 달에 피크를 이루었는데요. 오히려 8월 달은 좀 줄어들 가능성이에요. 왜냐하면 앞으로 연말까지 한 차례 더 금리 인상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동결로 계속 가지 않을까,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외에 시스템 위기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이고요. AI에 대한 버블에 대한 우려심도 약간씩은 커지고 있는 구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퍼센트 자체가 아직은 11%니까요. 그 다음으로 살펴보게 되면요, 국가별로 경기 침체 확률을 보시게 되면요, 확률이 이제 높을수록 안 좋은 것이잖아요. 먼저 미국을 보시면요,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이 최근 들어서 낮아지고 있잖아요. 반면에 유로존에 대한 경기 침체 확률은 조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에 대한 침체 확률도 역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에 따라서 미국만 독주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죠. 글로벌 경기가 그렇죠. 미국이 먼저 치고 나가야만 후에 유로존, 중국 이렇게 따라가는 구도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으로 살펴보게 되면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이제는 추가적인 상승은 한두 차례, 그 다음에 동결 내지는 인하다, 이런 측면으로 대세의 흐름을 볼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물론 우리나라와의 금리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외국 자본들이 우리나라 시장으로 좀 안 들어올 수도 있다, 이런 측면이 있긴 하지만 앞으로 우리나라의 금리도 올리면서요, 어느 정도 격차는 좁혀질 가능성이 있다고 향후를 전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을 보시더라도 7월 초에 조정이 나왔잖아요.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7월 정시 전망에서 미리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 이후에 7월 중순부터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상대로 시장은 좋은 모습으로 나갔고요. 막판에 일시적인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만요, 다시 또 치고 나가는 이러한 모습으로서 코스피와 코스닥은 양봉의 모습으로서 7월을 마감을 하는 모습이죠. 지수 측면에서는 박스권의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추세적인 측면에서는 상승 추세는 유효할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주도주는 어떻게 되느냐잖아요. 지금 시장이 주도주 논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코스닥 쪽에서 과거의 코스닥의
대장이었던 바이오 주식들이었잖아요. 그런데 2차 전지가 지금 새로운 대장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2021년부터 완전히 상황이 바뀌는 상황이죠. 그래서 바이오는 2021년부터 내려오고 2차 전지는 올라가는 상황이 나오면서 지금 역전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2차 전지가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죠. 에코프로가 100만 원을 넘어서고 조정이 이틀 나왔습니다만 다시 치고 나가면서 7월 말을 120만 7천원으로 마감을 했어요. 에코프로 BM 역시 상승세로 마감이 되었고요. 여기서부터 추가적인 매수, 이런 부분들은 자신이 있는 분들만 가능한 것이죠. 즉 들어가서 먹고 나올 수 있다, 이런 자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공격적인 매수는 지금부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물론 주가가 여기서 에코프로가 들어가고 못 가고의 문제가 아니죠. 과연 내가 여기서 들어가서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예탁금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7월 19일부터 예탁금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상황들이 나오면서 연중 최고치의 예탁금을 기록을 했습니다. 6월 30일만 해도 예탁금이 51조대였는데요. 7월 27일 기준으로 하면 58조대거든요. 따라서 6조 3,500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특히 7월 19일부터 크게 늘어났어요. 그러면 7월 19일은 무슨 날이냐면요. 7월 18일 날 에코프로가 100만 원을 찍은 날입니다. 그 이후부터 고객 예탁금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 것이고요. 또한 오늘 7월 31일 날 월요일 날 오전은요, 장 시작하자마자 전산장애가 조금 일어났잖아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긴 합니다만요. 2차전지 주식에 대한 주문 폭주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 쪽에서의 자금들이 갑작스럽게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이것이 또한 한쪽으로 쏠리는 집중 현상이잖아요. 2차전지 쪽으로. 이러한 상황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8월로 들어가기 직전에 7월 말의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와 같은 7월 말까지의 쏠림 현상이 8월 달에도 이어질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인데요. 이제부터는 쏠림 현상은 어느 정도 완화될 가능성은 있다는 측면이고, 중요한 것은 이제 실적으로 시장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과소평가된 업종, 이런 부분들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요, 이 자료는 하나증권의 자료가 되겠는데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시면요, 반도체 쪽하고 조선 쪽이 앞으로의 실적에 비해서, 즉 24년, 25년의 실적 증가율에 비해서 아직 주가가 별로 안 올랐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보는 것이 IT 하드웨어 쪽과 에너지 쪽이고, 그 다음에 건강관리, 화학 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종목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요, 실적은 좋은데 상대적으로 주가가 지금 별로 안 올랐던 과소평가 기업, 그리고 미국 금리가 앞으로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퍼가 상승한다, 즉 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금리 하락할 때 좋은 기업들, 그리고 현재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과소평가된 기업들, 이런 부분들을 추려보시면요, 다음과 같은 리스트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요,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단순하게 8월만 본다는 개념이 아니고 조금 장기적인 케이스로 우리가 볼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종목별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삼성전자를 보시게 되면요, 3월 중순부터 해서 4월 초까지 오르고요, 그 다음에 조정을 거친 다음에 5월 달에 한 차례 시세가 났잖아요. 그 이후에 6월, 7월 두 달 동안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반도체 경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최악을 벗어났다는 측면이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8월에는 이러한 박스권의 움직임을 과연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주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또한 반도체 쪽에서는 SK 하이닉스는 다른 모습이잖아요. 6월과 7월 달의 돌파를 이미 해놓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여기서 다시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 그러나 박스권의 고점대를 한번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탄력성은 좀 더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측면으로 접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반도체에 이어서 자동차 쪽에 현대차와 기아차 같은 모양이잖아요. 앞에 상승폭이 좀 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조정 과정을 쭉 거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 2개월 정도의 조정이 거의 일단락돼가는 과정이란 측면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동차와 더불어서 조선주도 봐야 되잖아요. 조선주는 그동안 추세 상승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에 따라서 시간을 조금 더 필요로 하는 기간 조정은 좀 더 나올 가능성이란 측면으로 접근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쪽은 하반기에 기대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시장에서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요,
아직까지는 소외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분기 실적 때문에 한번 오르다가 다시 또 밀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큰 흐름에서는 바닥권이고요. 특히 바이오 쪽에서는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3사 합병 재료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3사 합병 부분이 8월 달에 본격화되기 때문에요.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바닥권에 있는 셀트리온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바이오주의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잖아요. 그런데 일단 8월 달에는 합병 재료를 가지고 있는 셀트리온 그룹 3사 움직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황 에 따라서 9월 넘어가면서 바이오주들이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지난 7월 2일 날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하반기 유방 종목이잖아요. 17개 증권사들이 선정한 하반기 유망 종목 가운데서 삼성전자가 11군데 많이 지목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종목군들을 쭉 추려드렸는데요. 이러한 종목군들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요, 여러분들께 종목을 추천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종목에 대한 매수 매도 판단은 여러분들 스스로 내리셔야 되는 것이고요. 이 영상의 내용들은 단순하게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